최근에 이제 그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과 또 장하나 의원 비롯해서 한 10명의 이 야당 의원들이 군형법 92조 6항 폐지안을 이제 입법 발의했는데, 이들이 왜 생뚱맞게 군대 내에 동성애 문제를 합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군대만큼, 어느 나라든 군대만큼 가장 규율 중심적이고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 이제 군대잖아요. 만약 군대 안에서 동성애가 정상화가 되면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가 동성애가 정상화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뚝이 무너지면 육지가 물에 잠기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군대 안에서 동성애가 정상화되면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 동성애 운동가들이 갖고 있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92조 6항을 막아내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동성애 정상화를 막아내야 되고, 또 더 나아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성애가 정상화가 되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건강한 결혼 제도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대한민국 안에서 일남 일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만 혼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혼인 안에 동성끼리의 결혼도 혼인에 포함시킴으로 해서 재정의를 하면, 혼인을 재정의하게 되면 일부 다처제나 1차 다부제를 금지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 일남 일녀 간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규정했는데, 자, 일남 일남끼리 혹은 일녀 일녀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혼인을 재정의하게 되면, 일남 이녀는 왜 안 되고 이남 일녀는 왜 안 되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인을 일남 일녀의 규정에서 더 넘어 그것을 풀어서, 그 제한을 풀어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일부 다처제라든지 1차 다부제라든지 집단 결혼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결혼 제도를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례로 이미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근친 결혼이나 또 일부 다처제 결혼 제도가 이미 허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나라에서 동물과의 결혼도 합법화시켜달라는 주장이 이미 나오고 있죠. 이들의 주장은 아주 단순해요. 이들의 논리는 단순한데, 이게 뭐냐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면서 왜 동물과의 결혼은 차별하는가? 차별이라는 이름을 댑니다. 이렇듯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 건강한 결혼 제도가 붕괴되고 다양한 결혼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므로 건강한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건강한 사회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역사가자 에드워드 기본이 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분석하면서 그 로마 제국 멸망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을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해체는 곧 가족의 해체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처럼 가정이 붕괴가 되면 당연히 사회 경쟁력이 약화되겠죠. 우리 가정이라는 것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낭만적인 기능만을 갖고 있는 기관이 아니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건강한 가정 가운데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양육을 해서 사회에 보냄으로 사회 나름대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헌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종의 사회적 기관이 가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가정이 이와 같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 경쟁력이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일단 동성 부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녀를 출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출산할 수 없기 때문에 안 그래도 계속 노령 사회로 사회가 노령화되면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이 마당에 동성결혼까지 합법화가 되면 당연히 인구 수가 줄어들게 되고 국가 노동력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또 입양도 문제입니다. 동성부부가 입양을 했을 경우에 이 미국의 여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동성부부에게 입양된 아이들이 신체 발달이나 학업 성취도에서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다고 되어 있고요. 또 사회 적응력이나 인간관계 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학문 선교 같은 이런 비정상적인 성행위 그리고 문란한 성생활 때문에 이 동성애와 에이즈의 확산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성애자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연예인은 자신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관계를 가졌던 남성 파트너의 수가 무려 300여 명에 달한다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국한돼서 약 300여 명의 섹스 파트너가 있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78년 미국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이 백인 남성 동성애자의 32%가 평균 100명에서 499명과의 성관계를 갖고 15%는 500명에서 999명, 28%는 1000명 이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다 통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란한 성관계 그리고 학문 성교와 같은 비정상적인 성관계는 에이즈와 같은 아주 다양한 형태의 질병과 전염병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동성 간의 성관계는 이런 육체적인 질병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시도 등이라든지 이것들이 정상적인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높죠. 그리고 수명도 일반인보다 25년에서 30년보다 더 짧다고 합니다. 이렇듯 국민이 병들면 국가도 병들게 될 수밖에 없죠. 동성애는 국민들을 병들게 하는 사회 악이고 동성 결혼은 사회 시스템을 병들게 하는 사회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수가 자신이 따른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기독교인데요.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성경적인 진리에 따르면 창조주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동성애의 문제, 동성애의 정상화나 동성 결혼의 합법화는 이 성경 가르침에 대한 아주 전면적인 도전이요, 더 나아가 교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 결혼의 합법화와 동성애의 정상화는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 교리로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종교인들에 대한 일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실례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기독교,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 안에 이미 동성애가 허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가 항의를 했다가 구속이 되거나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하고 또 종교적인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동성애의 정상화는 또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막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